에어컨 켜는 순간 매달 10만원씩 손해본다고요? 30년 장인의 기막힌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비법 대공개. 에어컨만 틀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심장이 벌렁거려요. 여름만 되면 이런 고민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잠깐 나갔다 올 때도 아까워서 껐다가 다시 켜고 덥고 습해도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덜 먹는다는 속설에 기대어 꾸역꾸역 버텨내는 당신. 이제 더 이상 그런 반쪽짜리 절약은 그만. 놀랍게도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켜두고도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마법 같은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에어컨을 설치하며 냉매가스처럼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에어컨을 사용한 고객님들은 월 전기요금이 35,000원 밖에 나오지 않은 반면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으로 15만원을 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가오는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남들보다 훨씬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 최대 70만원까지 받아가는 특급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배신 아낀다고 껐는데 더 나간 전기세 대체 왜? 많은 분들이 안 쓰면 전기요금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잠깐 외출할 때도 에어컨을 끄고 나갑니다. 마트에 30분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 싶죠. 하지만 이는 인버터형 에어컨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폭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밖에서 땀 흘리다 돌아와서 에어컨을 켜는 순간 실내 온도를 급격히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엄청난 힘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시속 150km로 급가속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몇 분간의 전력 소모가 평소의 3배에 달합니다. 짧은 외출 후 다시 켰을 때 처음 5분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시간인 셈이죠.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어떨까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며 온도를 유지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등은 에어컨을 켜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줄 겁니다. 두 번째 배신 제습 모드, 과연 전기세 절약의 신인가? 찬바람이 덜 나오니까 제습 모드가 전기세가 적게 나올 거야.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흔한 오해입니다. 안타깝게도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실외기는 거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 에너지 소모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습 모드는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여전히 땀 흘리며 열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쓸모없는 기능일까요?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유독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냉방보다 효율적입니다.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에서도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끈적하고 불쾌한 습도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 진짜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대신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춘 후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하면서도 습도만 낮춰 뽀송하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눅눅하고 바닥이 끈적이는 날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날릴 땐 제습.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전기세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턱대고 끄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결국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절약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배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쐬는 기계가 아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에어컨 바람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가 설치했던 두 고객의 집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은 무려 65,000원이나 차이 났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로 바람 방향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사람을 향해 아래로 쏩니다. 발끝까지 시원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쐬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과학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찬 공기가 바닥에만 고여바른 시원한데 머리는 여전히 뜨거운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에어컨 센서는 아직 덥다고 판단하여 실외기가 계속 풀가동되어 전기만 축내고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웁니다.
마치 방 전체가 냉장고 안처럼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전기요금 절반 감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 주변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가구, 예를 들어 장롱이나 냉장고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제대로 퍼지지 못하면 실내 순환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는 것과 같아요.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이 작은 구조 변화 하나만으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요금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온도도 사용시간도 아닌 바로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고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으로 설정하세요. 네 번째 배신 이 버튼의 정체를 아는 자, 전기요금에서 해방될지니. 수백만 대가 팔린 에어컨이지만 80% 이상의 에어컨이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모컨의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0%의 사람들이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이 버튼,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버튼을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는 비결이죠.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잠시 숨을 돌리며 전기를 아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과학적 구조입니다.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사람 수까지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하니 마치 30년 경력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10만 5천 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6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만약 찾기 어렵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화면에 해당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하거나 기능 또는 설정 버튼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의 버튼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30분이 중요합니다. AI 모드는 초기 30분 동안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 시간에 온도를 자주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하여 나중에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옛날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의 AI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합니다.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 모드를 맹신하지 마세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합니다. 너무 춥거나 덥다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의 증가가 발휘됩니다. 혼자 살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다섯 번째 배신 에어컨 전기 도둑은 바로 창문이다.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유리는 하루 종일 태양열을 집 안으로 들이붓습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풀가동 상태이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대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죠.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입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여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으니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아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실수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들 겁니다. 6번째 배신 냄새나고 바람 약하다면 당신의 전기세 도둑은 이것.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10겹의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 한 달에 5만원을 절약해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여름철엔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매달 70만원까지? 정부가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을 아껴 쓰고 마법의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최대 70만원 지원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약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혹시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버튼 활용법,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보낸 이 글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전기세 때문에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습니다. 올여름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첫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실천으로 이어질 겁니다.